봉이, 쫑이, 꼬몽이의 이야기. 나와 같이 사는 동안 행복했니? 2. 쫑이와 꼬몽이 이야기. 꼬몽이는 3kg이 훨씬 넘었다. 이젠 쉬하는 가린다. 하지만 그걸 가린다고 해야 하나? 패드 근처에서 하는 것인데. 깨끗하지도 않은 놈이 패드에 조금이라도 쉬하 흔적이 있으면 패드에 쉬하를 안 하고 옆에다가 한다. 풍뎅은 에휴 그래 그나마 딴 곳에다 안 하는 게 어디야 하는 마음이다. 놈은 애교도 짱이고 팔딱거리면서 뛰는 것도 너무 예쁘다. 근데 여전히 응가를 처먹는다. 약도 먹여보고 배고파서 그러나 싶어서 밥도 많이 먹여봤다. 그래도 쳐드신다. 개자식. 꼬몽이가 있던 환경을 아는 터라 풍뎅은 야단을 치다가도 불쌍했다. 하긴 똥만 먹는 게 아니다. 산책을 나가면 완전 뷔페 식당을 만나셨다. 바닥에 있는 모든 걸 쳐드신다. 심지어 담배꽁초도 무신다. 풍뎅은 하나씩 고쳐주기로 했다. 인간이나 강아지나 버려진 기억이 있거나 못 먹었던 아이들은 음식을 허겁지겁 먹거나 배가 불러도 먹어두는 습성이 있어서 살찌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꼬몽이에게 이 집에 먹을 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전투적으로 안 먹어도 될 만큼 풍족하게 준다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 밥을 잔뜩 쌓아서 꼬몽이에게 줬다. 꼬몽은 그거를 허겁지겁 다 먹었다. 또 쌓아줬다. 또 다 먹더니 토하기 시작했다. 또 쌓아줬다. 돌프는 집안도 더럽고 애가 탈날지도 모르는데 무슨 짓이냐고 화를 냈다. 풍뎅은 아니야, 애가 불쌍해서 안 되겠어. 이것도 훈련이니까 나한테 맡겨줘. 라고 했다. 혹시라도 탈이 날까봐 병원에는 제가 심야에 들쳐업고 갈지도 몰라요. 라고 얘기까지 해두고 훈련을 시켰다. 그녀는 먼저 꼬몽이의 정신 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걸 고쳐야 똥 먹는 걸 고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 이틀을 먹고 토하고 하더니 밥을 남기기 시작했다. 허겁지겁 먹는 것도 조금씩 사라졌다. 똥과의 전쟁을 선포하다. 이젠 똥이다. 앞에도 언급했지만 이 여우시키는 풍뎅과 돌프가 볼 때는 절대 응가를 안 했다. 응가하러 베란다에 나가서도 그들이 보면 놀러 나간 양 패드 위에 앉아서 놀거나 그냥 들어와 버린다. 그래서 열심히 응꼬 마사지도 해주곤 했는데 아팠는지 성질을 부렸다. 그리고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싸고 잽싸게 드시고 해맑게 뛰어들어오신다. 똥에 타바스코를 뿌리면 매워서 못 먹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풍뎅은 실험해봤다. 온 집안에 똥과 합쳐진 요상한 매운 냄새가 진동을 했다. 꼬몽이는 입을 댔다가 매운지 혀를 낼름거리더니 그 주위를 뱅뱅 돌면서 짖었다. 그 실험은 풍뎅의 패배로 끝났다. 3일 정도 타바스코와 똥의 환상적인 냄새를 맡고 나니 속이 울렁거려서 더는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좋아하던 타바스코를 10여 년간 못 먹게 된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타바스코를 보면 묘하게 떠오르는 그 냄새, 강아지는 신 것을 싫어한다고 했다. 혹자는 똥에 식초를 뿌리면 못 먹는다고 했다. 다시 실험에 들어갔다. 똥과 식초의 절묘한 냄새도 역하기는 매 한 가지였다. 근데 이놈은 한술 더 떴다. 풍뎅과 돌프가 몰래 지켜보고 있었더니 식초 주위를 뱅뱅 돌면서 똥을 보고 짖다가 급기야 발로 살살 똥을 건지고 계시는 거다. 그래서 이 작전도 실패였다. 똥 먹는 걸 처음 봤지만 그 이후로 파양된 아이들의 예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고쳐주면 되지, 그까짓 파양의 이유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머리를 써야 했다. 강아지가 똥을 먹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고 흔한 증세다. 스트레스, 트라우마, 어린 시절 똥 쌀 때 너무 혼난 경우엔 혼나지 않으려고 먹어서 없애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먹을 걸 너무 안 줘도 그럴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애견샵에 있는 아이의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양하는 아이가 큰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먹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한때 유행했던 티컵 강아지는 학대의 전형이다. 티컵이라는 종류는 인간의 무자비한 욕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기 때부터 죽지 않을 만큼의 양, 때로는 입에 우유를 바르기만 하는 정도의 소량을 먹여 영양실조에 가까운 티컵 괴물을 만들어내는 거란다. 또 아가들은 소화가 안 된 상태로 변을 보는 경우 사료인 줄 알고 먹기도 한단다.
꼬몽이도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처럼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는 정도였기 때문에 아마도 먹는 것에 한이 있어서 먹어치우는 것이리라. 그것도 아니면 아팠던 기억 때문에. 생각을 하면 할수록 꼬몽이가 불쌍했다. 그래도 건강에도 안 좋고 같이 살아야 하니 고쳐야 했다. 그래서 약도 먹여보고 붙들고 울어도 보고 때려도 보고 통사정도 해봤다. 다 소용없으니 이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한두 달이라도 꼬몽이 옆에 감시태세로 대기해서 잽싸게 치우고 대신 칭찬하고 먹을 걸 주는 방법. 한동안은 쳐다보면 응가를 안 하고 들어오더니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포기를 한 건지 참다 급했는지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볼 때 응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런데 꼬몽이에게 어마어마한 칭찬과 먹을 것이 상으로 주어진다. 꼬몽이는 조금씩 그 상에 익숙해져 갔다. 라고 쓰고 싶지만 이 과정이 1년도 넘게 걸렸다. 병원만 다녀오면 어김없이 되풀이되는 행동. 포기해야 되나? 그러던 어느 날 꼬몽이가 마구 짖었다. 풍뎅이 나가봤는데 꼬몽이가 의기양양하게 똥 옆에서 짖고 있었다. 그 조그만 몸통에서 어떻게 저런 큰 것이 나올 수 있었는지 놀랍기만 했다. 한마디로 똥을 눈 것이 아니라 낳은 것이었다. 풍뎅이 돌프를 불렀다. 나와봐! 꼬몽이가 칭찬해달래! 똥을 낳았어! 꼬몽이의 표정은 엄마, 아빠, 이거 봐.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거 했다? 나 먹을 거 줘. 하는 듯 의기양양했다. 돌프는 웃으면서 꼬몽이를 안고 머리를 쓰다듬어줬다. 아우 장하다 우리 꼬몽이. 순산한 거지? 꼬몽이는 그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고는 부엌에 간식을 둔 곳으로 뛰어갔다. 이제는 응가를 안 먹으면 칭찬과 보상을 받는다는 걸 알아가는구나. 그 이후부터 조금씩 똥을 먹는 식분증이 사라져갔다. 이 전쟁은 풍뎅의 승리였다. 하지만 어쩌면 여우시키 꼬몽이의 의도대로 풍뎅이 조종된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떨치기는 어렵다. 꼬몽이는 시간이 참 정확하다. 자야 할 시간이 많이 지나도록 풍뎅과 돌프가 마루에서 TV를 시청하고 있으면 안방에 들어가서 고개를 빼꼼 내밀고 짖는다. 마치 어이 집사들 이제 잘 시간이잖아 하는 듯하다. 아침에도 밥 먹을 시간이면 침대에서 소심하게 라고 시작한다. 그래도 엄마 아빠가 잠을 안 깨면 본격적으로 짖는다. 아니면 묘하게 거슬리는 소리를 낸다. 아무리 다시 자려고 해도 그 소리가 거슬려서 도저히 잘 수가 없다. 차라리 밥을 주고 자는 게 낫다. 풍뎅은 벌떡 일어난다. 그리고는 에이 새끼 그래 네가 갑이다 하면서 밥을 주게 된다. 꼬몽이는 또라이지만 시도 때도 없이 무는 경우가 없는 강아지는 아니다. 자신의 규칙이 있다. 자신이 휴식을 취하시러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 안으로 손을 넣으면 안 된다. 뭐야 내가 호젓이 쉬졌는데 감히 방해를 해? 앙! 하는 듯하다. 자신만의 독립공간은 인정해달라는 거다. 꼬몽이의 종교는 꼬몽이는 알 수 없는 의식행위를 한다. 사이즈가 조금 작은 간식을 주면 원킬. 한 번에 입에서 목구멍까지 순삭해버린다. 그런데 조금 큰 사이즈의 먹이를 주면 물고 한쪽 구석으로 가서 정성을 들여 의식을 치른다. 의식의 행위는 사뭇 진지하고 정열적이다. 먹이를 물어 가운데 놓고 그 주위를 뱅뱅 돌면서 짖는다. 그리고 살짝 물었다가 다시 놓고 또 한 차례 의식을 치르는데 그 모양이 흡사 잡기야 물러가라 하는 것 같다. 부정탄 것들을 모두 제거한 느낌이 들면 그제서야 조용히 그 간식을 드신다. 풍뎅과 돌프는 그 모양을 보고 저거 기독교도 불교도 아닌 것 같아. 토테미즘인가? 춤사위가 좀 원시적이지? 라고 하면서 부모와 다른 그 아이만의 종교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밤 주우러 캠핑 도전 풍뎅 부부의 뻘짓 시리즈 2010년 9월 말 아직 낮에는 햇살이 따가웠다. 풍뎅 부부는 가을 여행으로 캠핑을 가기로 했다. 돌프가 텐트를 사들인 것이다. 이번 텐트는 전 고수부지의 원터치와는 다르게 뭔가가 많다. 전부 차에 싣고 밤 줍는 캠프를 떠났다. 이번 야영지는 농원인데 입장료를 받고 밤을 맘대로 따거나 주워가도록 돼 있는 곳이었다.
아가들과 뛰어다니면서 따뜻한 햇살을 즐기며 밤을 주었다. 떨어져 있는 밤을 양발로 살짝 벌리면 만질만질한 예쁜 밤들이 나왔다. 나무를 흔들어 밤이 뚝 떨어지는데 신기했던 꼬몽이가 그걸 냉큼 입으로 물려다가 따가웠는지 밤이 떨어지면 슬슬 피했다. 저녁을 해먹고 하늘을 보니 별이 예뻤다. 그들은 와인을 한 잔 두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밤이 깊을수록 이가 덜덜 떨렸다. 기온이 점점 내려가는 모양이었다. 수년 전 정동진의 악몽이 떠올랐다. 마침 매점에서 장작을 팔길래 사다가 불을 피우면서 몸을 녹였다. 하지만 추워서 잠자는 게 걱정이었다. 왜 야영을 할 때 전기와 난방기가 필요한지 몰랐다. 잠이 쏟아졌다. 하지만 추운 데서 잤다가는 100% 감기 걸릴 각이었다. 풍뎅은 돌풀을 원망하면서 이 추운 데서 자면 입 돌아간다는데 입 돌아가면 당신 때문이야? 하고 아가들을 끌어안고 잠을 청했다. 돌프가 차에 갖고 있던 담요며 옷을 죄다 꺼내 덮어줬나 보다. 아침을 먹으라고 깨우던 돌프가 풍뎅의 얼굴을 보면서 입 안 돌아갔잖아? 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 이 자식아 너 하나 살린다고 옷이랑 죄다 덮어주고 난 모닥불 앞에서 개 떨듯이 떨면서 밤새웠잖아 라고 타박을 했다. 어째 춥지 않게 달게 잔 느낌이 들더라니.